투두리스트 만들기 4편입니다. 지난 3편까지 저희가 리액트 개발 환경 구성을 위해서 이제 비트라는 보일러플레이트 툴을 직접 설치 그리고 실행까지 한번 시켜봤고요. 이제 남은 건 개발밖에 없습니다. 이제 개발 중에서도 저희가 공통 컴포넌트와 이제 페이지 이렇게 나뉘어서 개발을 할 건데요. 이번 4편에서는 이제 페이지에 각 요소로 들어가는 공통 컴포넌트부터 이제 먼저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주실 거는 이제 VS 코드를 띄워 주시고 이제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VS 코드를 띄우게 되시면 이제 맨 위쪽에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명이 뜰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y To Do List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요. 이제 이 프로젝트 폴더 기준으로 해서 src라는 폴더가 이미 하나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src 폴더 내부에 이제 components라는 폴더를 하나 새롭게 생성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components 폴더의 역할이 이제 저희가 실제 공통 컴포넌트들을 이제 6개 이렇게 취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통 컴포넌트에 대한 파일을 하나하나씩 작성해 나가면서 이제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만들 컴포넌트는 탭 메뉴입니다. 탭 메뉴라는 이제 컴포넌트고요. 이 탭 메뉴는 간단하게 UI를 보게 되시면 to도와 done이라는 탭 메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클릭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 표시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만들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제 내가 어떤 걸 클릭했는지 구분할 수 있게끔 타입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자, VS 코드를 키셨으면 이제 src 폴더 기준으로 이제 하위에 components라고 소문자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components라는 폴더 안에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만들 이제 탭 메뉴 이제 컴포넌트에 대한 이름을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탭 메뉴 .jsx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만들 모든 UI 컴포넌트의 이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절로 구분했을 때 가장 첫 번째 글자가 첫 번째 알파벳이 항상 대문자가 오도록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를 파스칼 케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내부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const 탭 메뉴라고 해서 화살표 함수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UI 부분을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return을 적어주시고 이제 왼쪽에 그림을 보게 되시면 탭 메뉴 같은 경우 2개의 탭 메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가장 최상단은 div 태그로 감싸주고 각 메뉴에 대한 것도 이제 div 태그로 2개 적어줍니다. 하위에. 그 다음에 to do, done 이라고 글자까지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컴포넌트를 어찌됐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export default 탭 메뉴라고 마지막 줄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여기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떤 탭 메뉴를 클릭했는지 이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 표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각 메뉴 태그에다가 on 클릭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들 클릭 탭 해놓고 여기는 to도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복사해서 여기는 done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게 되시면 이제 핸들 클릭 탭이라는 함수를 저희가 일단 선언을 했고요. 아직까지 이 함수가 작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리턴 위쪽에다가 이제 적어줄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 핸들 클릭 탭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화살표 함수를 내부로 선언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핸들 클릭 탭이라는 함수에 이제 인자 아규먼트로 to도나 done이라는 텍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메뉴죠. 그래서 요 메뉴에 따라서 이제 실제 어떤 메뉴를 어떤 탭을 클릭했는지 알 수 있겠죠. 해당 탭 메뉴를 메뉴 UI를 활성화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계속 이제 표시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리액트에서 내부적으로 상태라는 걸 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방법은 use state라고 해서 리액트에서 제공해주는 함수가 있죠. 이제 그걸 사용해서 이제 active tab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set active tab이라고 이제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use state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use state의 소괄호에 들어가는 이제 이 부분은 가장 첫 번째 초기 값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 값은 저희가 to도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to도로 설정해 놓으면 가장 처음에 사용자가 보는 활성화 메뉴를 이제 to도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랩으로 to도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메뉴를 클릭했을 때 여기 함수가 실행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함수를 실행해서 받아온 인자로 이제 set active tab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active tab을 계속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set active tab을 통해서 인자로 넘겨받은 메뉴를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핸들 클릭 탭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즉 이제 to도나 done이라는 메뉴를 클릭했을 때 이제 해당 메뉴에 대한 타입을 지금 액티브 탭으로 저장까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저장시켜놓은 액티브 탭 상태를 가지고 이제 스타일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인라인으로 스타일은 중괄호 2개 쳐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컬러, 그 다음에 현재 이 액티브 탭이 to도일 경우에는 블루, 없을 때는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사망 연산자죠. 그래서 액티브 탭 요 상태 자체가 to도일 경우에는 블루로 표시할 거고요. 이제 텍스트의 색깔을요. 아닐 경우에는 블랙으로 표시할 겁니다. 자, 밑에 있는 done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선언해주고 여기서는 done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저희가 실제 이제 이 탭 메뉴를 클릭했을 때 색깔이 바뀌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한번 자, 왼쪽에 파일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app.jsx 여기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app.jsx에서 기존에 이제 비트를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가이드 코드로 이런 것들을 미리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는 이걸 안 쓸 거예요. 그래서 다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S, 즉 스타일링도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안 쓸 겁니다. 그래서 로고나 비트 로고 이런 것도 안 쓸 거고요. 마찬가지로 4번에 있는 요 카운트, 요것도 안 쓸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파일 눌러주시고 제가 main.jsx라는 파일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가서 여기 3번 구문에 있는 import index.css 요것도 같이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비트 쪽에서 제공하는 이제 스타일 코드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스타일링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app.jsx로 돌아와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만든 이제 탭 메뉴 컴포넌트를 한번 불러와서 실제 화면에 띄워지는지까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최상단에 있는 이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지워주시고요. 자, 이 리턴에 있는 빈 꺽쇠 보이시죠? 여기 안에다가 탭 메뉴까지 쳐주시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될 겁니다. 혹시나 자동 완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다 써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저장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터미널 VS 코드도 터미널이 있죠. 자, 터미널 눌러서 npm run div 이제 저희가 이제 3장 때 한번 했었죠. 비트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npm run div라는 명령어를 이제 입력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localhost 5173번 여기 URL에 실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직 저희가 스타일이 덜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CSS 코드를 이제 추후에 좀 작성을 하긴 할 건데,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현황은 잘 보이네요.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실제 투두 탭 메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희가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어서 이제 CSS 스타일링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스 안에 이제 탭 메뉴.jsx 이거 보이시죠? 자, 여기 컴포넌트스 폴더 안에다가 스타일스라고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스타일스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탭 메뉴 CSS라고 한번 해주세요. M은 이제 이렇게 대문자로 한번 해주세요. 탭 메뉴.css라고 이제 선언을 한번 해주세요. 해주시고, 자, 이 CSS 파일에서 이제 저희가 실제 CSS 스타일링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각 엘리먼트, 즉 태그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네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리액트에서는 보통 ID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클래스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이 클래스도 실제 저희가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div 태그에 일단 가장 최상단이에요. 최상단 div 태그에 클래스 네임을 하나 선언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탭 메뉴 래퍼라고 하겠습니다. 감싸준다라는 뜻이죠. 탭 메뉴 래퍼라고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각 하위에서는 탭 메뉴라고만 해주세요. 탭 메뉴. 그 다음에 똑같이 밑에 있는 div 태그에서도 클래스 네임을 탭 메뉴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으면 이제 다시 CSS 스타일로 넘어가 볼게요. 탭 메뉴 좀 CSS 파일 들어가셔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작성했던 탭 메뉴 래퍼에 대한 CSS를 정의해줄 공간과 하위에 있었던 탭 메뉴에 대한 CSS 스타일을 적용해줄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탭 메뉴 래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이 투두와 던을 이렇게 수평으로 배치를 수평으로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CSS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display flex라는 속성을 쓸 거고요. 이제 플렉스를 하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 두 친구가 div 태그 두 개가 수평으로 배열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간격을 조금 띄워야겠죠. 여기 중간에 있는 간격을. 그래서 한 10픽셀 정도만 띄울게요. 그래서 이거는 컬럼 캡. 네. 그 다음에 10픽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위에 있는 저 두 개의 메뉴에 대한 스타일링을 공통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폰트 사이즈를 한 20픽셀 정도로 하겠습니다. 20픽셀로 하고요. 그다음에 폰트 웨이트라고 해서 굵기죠. 굵기는 그냥 볼드라고 선언을 해줄게요. 물론 이렇게 수치로 적어주셔도 되긴 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이제 볼드로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밑줄이 보이죠? 네. 밑줄 같은 경우에는 보더, 바텀 해놓고 2픽셀, 솔리드.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기본 색깔은 그레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에 대한 컬러도 이제 기본 컬러는 그레이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 CSS 파일을 이제 UI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탭 메뉴 컴포넌트에서 import 그 다음에 styles 그 다음에 탭 메뉴 css라고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화면부터 직접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밑줄이 생성됐고요. 네, 수평 배치까지 저희가 진행이 됐고요. 다만 지금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밑줄까지 같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스타일 코드를 조금 수정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컬러에 대한 스타일 코드를 이제 추가를 해놨고
보더 컬러라는 게 있어요. 보더 컬러라는 이제 속성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액티브 탭이 코드가 좀 길죠? 자, 이렇게 밑줄로 띄워서 하겠습니다. 자, 보더 컬러 액티브 탭 넣는 이제 여기가 투두일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로 블루, 그 다음에 아닐 때는 그레이로 바꿀게요. 자, 위에 있는 컬러도 액티브 탭이 투두가 아닐 때는 이제 그레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자, 얘를 그대로 복사해주세요. 보더 컬러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하위에 있는 자, 던 탭 메뉴 쪽에도 똑같이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를 던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도 아까 바꿨었죠, 저희가. 그래서 그레이라고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저희가 만든 투두 탭 메뉴와 UI가 거의 비슷해졌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탭 메뉴 컴포넌트에 대한 전반적인 UI는 다 작성이 완료됐고요. 네.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탭 메뉴라는 컴포넌트를 실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app.jsx 혹은 뭐 다른 컴포넌트, 사실은 페이지 컴포넌트가 되겠죠. 페이지 컴포넌트에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할 건데, 페이지 단에서 결국 이제 이 탭 메뉴가 어떤 탭에 활성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탭 메뉴 내부에서 외부로 현재 내가 어떤 탭이 클릭되어 있는지 이제 알려줘야 되는 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props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탭 메뉴 컴포넌트에 대한 props로 일단 이제 onChange 탭이라는 이제 함수를 하나 연결시켜서 이제 외부로 한번 빼줄 겁니다. 그래서 onChange 탭이라고 하나 prop을 작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onChange 탭을 통해서 메뉴를 전달해주면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실제 외부에서, 그쵸? 이제 이 앱 컴포넌트도 사실 외부죠.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탭 메뉴가 클릭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냐면 onChange 탭. 저희가 이제 props로 이제 onChange 탭이라는 걸 심어줬기 때문에 이제 연결점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onChange 탭 prop을 통해서 이제 똑같은 이제 함수명을 작성을 해볼게요. 하고 이제 onChange 탭 함수로 기존에 이렇게 메뉴를 넘겨주고 있죠. 그래서 이 메뉴를 이제 인자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 메뉴는 to-do 혹은 아니면 done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오겠죠. 그래서 콘솔 로그로 실제 어떤 탭 메뉴를 클릭했는지 한번 콘솔 로그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까지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검사 도구 열어주시고 이제 콘솔 탭 메뉴를 열어주시면 자, 여기 있는 메시지는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할 때마다 현재 이렇게 콘솔 로그에 찍히는 것까지 확인하셨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공통 컴포넌트 역할로서의 이제 코드는 다 끝이 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컴포넌트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컴포넌트는 to-do 아이템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 거고요. 이 컴포넌트의 역할은 실제 저희가 작성했던 이제 할 일에 대한 내용을 표시해 주는 이제 컴포넌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to도나 혹은 done이라는 탭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이 to-do 아이템들이 리스트 형태로 나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이제부터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컴포넌트스 폴더 안에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들 to-do 아이템 컴포넌트 파일명을 이제 정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이 작성되었으면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이 to-do 아이템 화살표 함수 열어주시고 이제 return. 자, 화면을 보게 되시면 이제 to-do 아이템 같은 경우 텍스트를 이제 감싸는 이제 테두리가 하나 있고요. 테두리 박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 텍스트가 하나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이제 이걸 엘리먼트, HTML 엘리먼트로 표시를 하게 되면 최상단에 div 태그 하나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 내부에 텍스트를 표시할
div 태그를 하나 또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to do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app.jsx 여기다가 우리가 탭 메뉴를 한번 렌더링 시켰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외부에서 호출할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export default to do item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자식 요소로서 이제 할 일 4 이런 텍스트를 받아줄 요 태그에는 이제 props로 이제 title이라고 하나 적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to-do 아이템 컴포넌트가 받은 title이라는 props를 여기 자식 요소에 있는 div 태그에 그대로 내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컴포넌트에 대한 기본적인 코드는 이제 다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 to-do 아이템 같은 경우 이제 UI적으로 봤을 때는 텍스트를 표시하는 영역밖에 없기 때문에 좀 비교적 코드 자체가 간단하게 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스타일링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파일 트리 다시 여셔가지고 스타일스 폴더에 to do item css 파일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 엘리먼트의 클래스 네임이 필요하죠. 그래서 클래스 네임은 제일 바깥에 있는 div 태그는 to do item wrapper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to do item title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to do item wrapper와 to do item title을 그대로 to do item css 파일로 다시 와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자, 래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색 테두리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더 2픽셀로 할게요. 2픽셀 솔리드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 넓이는 100%로 할게요. 이제 100%를 주게 되면 현재 열려있는 브라우저 사이즈에서 이제 사이즈를 전부 다 차지하는 넓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0% 적어주시고, 네, to do item tit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를 블랙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위아래 그 다음에 옆쪽으로 이제 간격이 있죠. 조금. 그래서 이걸 패딩을 줘서 해결을 해봅시다. 패딩 5픽셀 이렇게 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to do item 컴포넌트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작성했던 CSS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import 그 다음에 styles to do item css 이렇게 불러와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든 to do item 이제 스타일링까지 돼 있는 거죠. 이 to do item 컴포넌트를 이제 app.jsx에서 한번 불러와 봅시다. 저희가 이 to do item 같은 경우 이제 단수가 아닌 복수개로 여러 개로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실제 그 상황을 가정해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to do item. 자, 동일하게 이제 자동 완성 안 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o do 아이템으로 이제 안에 내용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title이라는 prop을 넘겨줬었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할 일 1, 그다음에 똑같이 복사해서 2, 3 만들어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예상되는 UI가 이제 탭 메뉴 기존에 그대로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o do 아이템 총 3개가 보여야겠네요. 그렇죠? 할 일 1, 2, 3 이렇게 적힌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저장까지 하시고 화면을 보게 되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기존 거 그대로 동작하고 할 일 1, 2, 3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to do 아이템 컴포넌트까지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만들 컴포넌트는 버튼 컴포넌트입니다. 이 버튼 컴포넌트 같은 경우 좀 여러 화면에서 나타나죠.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던 to do 아이템 그 컴포넌트에서도 이제 우측 하단에 이제 해당 투두를 완료했을 때 이제 저 완료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저 컴포넌트가 위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두 상세 페이지에서 투두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기 위한 백이라는 버튼 컴포넌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두를 저희가 작성했을 때 해당 투두에 대한 내용을 저장하기 위한 서브밋 버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투두 상세 페이지에서 투두에 대한 수정과 삭제를 하기 위한 업데이트, 딜리트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이제 투두를 추가할 때 제일 최하단에 있는 저 add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투두 작성 페이지로 넘어가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여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일 겁니다. 자, 그럼 실제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과 동일하게 컴포넌트스 폴더 안에 이제 버튼 컴포넌트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button.jsx 만들어 주시고요. 자, 내부 내용도 한번 채워봅시다. const 버튼, 그 다음에 화살표 수, 그 다음에 return. 이제 버튼 태그 그대로 쓰면 되겠죠.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화면을 보게 되시면 이제 완료, 백, 서브밋, 업데이트 이렇게 이제 다양한 텍스트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 컴포넌트는 props로 라벨이라는 녀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요. 이 라벨을 버튼 태그 사이에 그대로 끼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튼 컴포넌트도 결국 외부에서 이제 호출해서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export default 버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도 이제 클릭이 됐을 때 이제 외부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on 클릭 이제 이벤트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의 props로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on 클릭 버튼이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on 클릭 버튼을 그대로 여기 넣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만들고요. 일단 컬러랑 사이즈는 조금 있다 작성을 해보고 지금까지 만든 UI가 이제 실제 나타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클릭됐다라는 거를 콘솔 로그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p.jsx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만든 버튼 컴포넌트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버튼, 그 다음에 라벨, 서브밋 하나 적어주시죠. 그 다음에 onClick 버튼에 대한 props로 동일한 이름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onClick 버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const onClick 버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콘솔 로그로 이제 버튼이 클릭됐다 라는 거를 이제 한번 찍어보죠.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셨으면 실제 브라우저에서 이 버튼, 우리가 만든 버튼 컴포넌트가 실제 렌더링 되는지와 해당 버튼을 클릭했을 때 콘솔 로그로 출력이 되는지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서브밋 버튼이 현재 생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로 클릭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오른쪽에 클릭드 버튼이라고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사이즈와 그 다음에 컬러를 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이즈는 총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같은 경우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네요. 자, 다시 버튼 .jsx 컴포넌트로 돌아가서 이제 props로 사이즈와 그 다음에 컬러 이렇게 받아주죠. 자, 그래서 이제 사이즈와 컬러에 대한 요 값을 props로 받아서 이제 스타일링에 이제 매핑을 해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외부에서 사이즈를 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사이즈의 예시는 SM, small, 혹은 big, 요런 식으로 줄 거예요. LG라고 할게요. 라지의 이제 약어인, 라지. 그 다음에 컬러 같은 경우, 이제, 노멀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만약에 노멀 값으로 들어오게 되면 검은색을 표시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머리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파란색, 푸른색으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데인저로 표시할게요. 데인저. 그래서 사이즈가 SM이 들어왔을 때는 뭐 버튼 넓이로 한 30픽셀 정도 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라지로 들어왔을 때는 한 250픽셀 정도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러가 노멀 들어왔을 때는 블랙, 프라이머리는 블루, 데인저는 레드 이런 식으로 랩핑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표현을 위해서 이제 객체를 쓸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쓰냐면, 자, const 버튼 사이즈는 그 다음에 이제 비어있는 중괄호만 하나 선호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제일 최상단에 버튼 컴포넌트 외부에다가 변수 하나를 작성해 줄 겁니다. const map 그 다음에 size to pixel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자, 그래서 사이즈가 이제 SM일 때는 30픽셀. 맵 버튼 사이즈로 하죠. 네, 맵 버튼 사이즈 to 픽셀로 하고, 이제 스몰일 때는 30픽셀, 그 다음에 라지일 때는 250픽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맵 버튼 사이즈 to 픽셀을 아까 빈 중괄호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제 다시 치환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대괄호 여셔서 사이즈라고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SM이 들어왔을 경우 맵 버튼 사이즈 to 픽셀 객체에서 SM 키를 찾아서 30픽셀이라는 걸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LG가 들어왔을 때, 라지가 들어왔을 때는 250픽셀로 알아서 버튼 사이즈가 치환이 될 겁니다. 네. 자, 컬러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const 버튼 컬러는 맵 버튼 컬러 to 그 다음에 컬러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 컬러를 타입으로 바꿀게요. 타입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타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타입이 노멀이냐, 프라이머리냐, 데인저냐에 따라서 이제 맵핑을 해주면 될 거예요. 실제 현업에서는 이 속성을 베리언츠라는 걸 많이 쓰긴 하는데, 일단 저희는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그냥 타입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타입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맵 버튼 타입 투 컬러가 되겠죠? 맵 버튼 타입 투 컬러. 그래서 맵 버튼 타입 투 컬러를 아까와 동일하게 최상단에 선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멀과 프라이머리와 데인저를 각각 키값으로 써주세요. 노멀,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데인저 써주시고, 우린 이제 각 키에 이제 매핑되는 이제 컬러 값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노멀은 아까 블랙이라 했죠. 블랙, 프라이머리는 이제 블루, 그 다음에 데인저는 레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클래스 네임에 이제 투두 버튼이라고 매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프롭을 하나 열어주세요. 스타일 하나 프롭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객체 하나를 더 열어주시고, 컬러는 버튼 컬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버튼, 컬러가 아니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해야 이제 배경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공통적으로 이제 버튼에 있는 요 라벨 색깔들은 전부 다 하얀색이네요. 그러면 이제 컬러는 화이트로 고정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나머지 버튼 사이즈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이즈는 결국 넓이죠. 버튼에 대한 넓이를 저 버튼 사이즈로 지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가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하고 저희가 실제 한번 이제 저희가 정의한 대로 스타일링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pp.jsx 돌아가셔서 이 버튼 여기 컴포넌트에다가 저희가 아까 전에 정했던 이 사이즈와 타입을 한번 다시 정의를 해볼게요. 자, 일단 사이즈부터. 사이즈는 LG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은 프라이머리로 한번 해볼게요. 프라이머리. 자, 그리고 화면에 이제 렌더링된 거. 자, 서브밋 버튼이 지금 이렇게 파란색. 그 다음에 사이즈는 250픽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은 반대로 대인저로 해볼게요. 대인저로 했을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죠,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이즈를 SM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줄였을 때 이렇게. 근데 지금 사이즈를 30픽셀로 하니까 이제 서브밋 글자가 들어갔을 때는 깨지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사이즈가 SM인 경우에는 완료와 백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도 좀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한 60픽셀 정도로 다시 넓혀보겠습니다. 그럼 60픽셀로 해서 60픽셀 정도 하니까 딱 들어오네요. 그렇죠? 아마 서브밋보다 더 이제 글자 수가 이제 긴 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서브밋이 꼭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좀 더 길게 작성할 때는 이제 여기 픽셀을 좀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60픽셀로 이제 고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버튼 컴포넌트는 전부 완료가 됐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컴포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